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방역 개인위생 잘 챙기셨죠? 자, 이게 방역이 잘 된 우리 강의실에서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생활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우주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막 크고 광대하고 뭔가 막 보이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바로 자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또 자연은 여러분이 너무 좁게 생각하세요. 아, 뭐 유기농 해야 되나? 뭐 깨끗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걸 우주, 하늘, 자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이후에 서구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식생활 문화도 전통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음식을 보는 가치나 효능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밥상을 먹었나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또 무슨 뭐 한식 해란 얘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음식이나 식품을 바라본 큰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 좀 숨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이거 너무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쌀밥, 기름, 단 거 이런 거 짜게 먹으면 안 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갖고 안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이래?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거 좋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분별된 것은 줄이고 아이고 이것은 이런 성분 때문에 너무 좋대 하는 것은 계속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요 밑에 계피 있죠? 어느 방송에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 계피가루를 꿀하고 섞어서 하루에 밥숟갈로 2번씩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그래서 시골의 노인분이 그걸 계속 드신 거예요.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자기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별개야. 자기가 계피 먹은 거하고는 별개야. 변비가 온 거예요. 계피와 꿀은 충분히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발휘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 것이 대장에 열을 발생시켜서 변이 굳어지면서 변비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식품, 100% 나쁜 식품 이런 거 없어요. 다 각자가 이 세상에 온 생물체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수박. 수박은 어떤 역할로 여기 왔을까요? 우리와 만났을까요? 여러분 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자, 더울 때 수박 한쪽 착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어때요?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수박 먹고 나면. 소변과 함께 몸 안에 있는 열이 탁 나가니까 시원해. 이런 얘기 하죠. 수박은 우리 인간에게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열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한겨울에 스팀 켜놓고 반팔 입고 수박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간의 부의 상징인 양 먹거든요. 벌써 이것은 먹을거리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품, 나쁜 식품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가 듬뿍 있고 로컬 푸드 아시죠? 슬로우 푸드를 먹어야 되겠다. 자연식품 먹어야 되겠다. 수입식품은 화학적 첨가물이 많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다. 또 각가지 어디에 먹으면 뭐가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생산과 유통은 공정해야 된다. 생산은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음식점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주재료에 대한 거 어디서 생산됐는가 표시하게 돼 있죠. 김치와 쌀 같은 거. 그거 말고 경쟁력을 위해서 그 음식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남은 이 나물은요. 직접 아버지가 농사져가지고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생산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좋은 식재료라는 것을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 붐이 줄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식재료 붐이 한참 일어날 때 저기 서울 서초동에는 하루 딱 10명인가만 주문받아요. 예약을. 그래서 딱 정갈하게 하면서 모든 식재료를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와요. 생산한 사람의 네이밍이 있는 자체로.
그래서 식재료의 중요성을 한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도 좋은 식재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음식점에서 좋은 식재료, 제대로 된 생산된 것들 쓰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특성도 조금 스무스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고, 참 식당이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딱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영양소 챙겨서 좋은 조리법으로 먹는데 우리 몸은 왜 이러느냐? 병원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병원은 점점 대형화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노화에 의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조선시대의 어르신이 우리 마트에서 막 저렇게 장 보는 걸 보면 아이고 도대체 저 아들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사진을 한번 웃고자 넣어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양소는 맞춰져 있지만 기운이 빠진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 기운이 빠졌다는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감자가 언제 맛있어요? 하지 감자 해가지고 6월 중순 이후 나오는 감자 맛있죠? 그게 맛있어요. 포테이토 칩이 맛있어요. 내가 우문을 했네요. 그죠? 바로 식재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맛과 느낌을. 근데 우리는 이 감자 닝닝해 맛없어. 그런데 가공해갖고 설탕가루 뿌리고 소금 뿌려놓은 것들은 맛있어. 튀기니까 너무 맛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느끼는 그 몸에 대한 느낌,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식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감각을 느끼면 조미료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영양소 숫자도 계산했기 때문에 영양소는 보충이 되지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키는 커져서 뼈는 길어져서 키는 커졌지만 체력이 약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기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앞에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재 우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먹을 게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지만 우리는 먹을 게 좋은 거야, 건강에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 이런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외식업을 한다면 저는 만두가게를 하고 싶어요.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템까지 있는데 제가 조리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창업을 하시는 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한번 볼게요. 한국인의 음식 철학. 여러분 정약용 아시죠? 누구 동생이에요? 아실만도 한데 얼마 전에 히트친 영화. 흑백으로 이렇게 나왔던 영화 있는데 자산어보 들어보셨어요?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원하신다면 그 영화 권해요. 자산어보인데 정약전이라고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에요. 그분도 유배 가가지고 마침 바닷가 근처를 간 거야.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선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정약용도 그렇고 이 정약용의 아들도 정학윤인데 이 사람도 농사를 지면서 철철이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직접 다 관찰한 책. 그게 농가원령가예요. 두 번째 권장도서 농가원령가. 이것이 무슨 외식업 창업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실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몸으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 선생님이 그때 이래서 읽어보라고 했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비타민C 많으니까 피부가 이뻐져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바라본 가치가 서구하고 달라요. 그래서 서구께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서구의 물질 문명과 이 동양의 의식과 철학 중심의 이 생활 방식이 접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밥은 하늘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디가는 행복과 가치. 우리가 약식동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약은 음식과 근원이 같다. 약을 잘 먹으면,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식은 음식이고 약은 약이에요.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그게 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지, 뭐 이 음식이 당뇨병을 낳게 한다, 관절염을 낳게 한다, 그런 의미의 약이 아니에요. 벌써 약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다.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집니까? 대부분 농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농부가 한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임금님도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비 오게 제사 지내고, 비 너무 많이 오면 또 제사 지내고. 이거 뭐예요? 그 얘기는? 미신이에요? 아니죠? 자연,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만 인간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져서 나온 게 바로 농산물인 거예요. 산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역사적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마토. 분석해보니까 비타민 A가 많아. 요건 전립선암 예방에 너무 좋겠어. 이렇게만 얘기해. 근데 동양에서는, 하늘의 그 따뜻한 기운, 땅의 기운, 이런 것이 합쳐져서 비타민 A뿐만 아니라 기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체득하면서 살아왔고 음식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그제 비 많이 왔잖아요? 이 비는 농사에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왜? 우리 가을에 농사 벼가 막 익어갈 때 농부들이 그래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볕이 짱짱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받기 위함,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식품이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 기운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기운이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절 따라 살아가시면 가장 돼요. 우리가 많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유병률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절 음식이 없어졌다는 거. 계절 음식 하면 기껏해야 봄에 봄나물 잠깐 나올 때 그것도 좀 나이 드신 분이나 드시지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되면 과일. 이게 좀 다양해질 뿐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식이 거의 예전에 비해서 계절 음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틈을 따서 또 계절 밥상 이런 음식점이 붐을 한참 이뤘어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까지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젊으신 분은 거기다가 더 무엇을 얹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절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달라져요. 계절 따라 여러분 옷 바뀌시죠? 이렇게 절기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음식은 잘 안 바뀌어. 혹시 절기 아세요? 젊으신 분들? 절기. 들어보셨어요? 계절이 4계절이 있죠? 4계절, 한 계절 안에 보통 15일 정도로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계절에 6개가 절기가 있으니까 4계절 곱하기 6은 24. 그래서 우리를 24절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어떤 절기 지났나요? 혹시 아시겠어요? 달력도 없어졌으니 달력 보기에 적혀있지도 않고, 절기 찾으려고 핸드폰 찾아지지는 않고, 이것이 편리해가는 우리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지났을까요? 23일 날 추분이 지났습니다. 추분이 가을의 한가운데인데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 가을의 기운을 만끽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을의 기운은 걷어들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곡식 수확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운도 걷어들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절대 다이어트는 못해요. 근데 가을에 청고마비 얘기 나오죠? 당연히 가을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우리 몸의 기능도 자체도 기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절대 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살 빼려면 여름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도 이제는 밖에서 눈을 좀 거두셔서 안을 향해다 보시고 이런 공부를 차분히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절기입니다. 나를 성찰하기에도 좋은 결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이 절기가 왜 중요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이 절기에 또 명절이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추석 한가위 있었죠? 또 우리가 모르는 명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명절들이 한 달에 2개씩 정도 들어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왜 삶의 중간중간에 이런
큰 대소의 명절들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에게 명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며느리들에게는 아이고 명절 때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의미로 많이 다가오겠지만 명절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라 자, 너무너무 애쓰고 살고 있다. 좀 쉬어가자. 한숨 돌려보자. 그때 그 시기에 나오는 좋은 계절 음식이 있다면 많던 적던 나누자. 서로 행복을 나눠보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또 퇴색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부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절기를 좀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옷은 갈아입어도 계절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내 몸은 그때마다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그 몸의 아우성을 약이라는 것으로 딱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몸에 오늘 발가락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유 엄마 여기 뭐 약 발라줘. 그게 아니라 약도 물론 바르지만 아이고 발가락 수고했다.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그런 삶이나 의식이 조금 변해야 우리가 같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음식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내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좀 더 넓게 봤을 때 내가 더 멋진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할 때는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우리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이가 내 몸에 자기 각자의 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어떤 성분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운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 요거 조금 이해하시면 이런 게 바로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 그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푸드, 먹거리든 영양소뿐만 아니라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 기운에 가는 책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건데요? 결기의 계절에 따라가 주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세상이 세대가 젊어지니까 9시 뉴스에 일기예보하는 그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지잖아요. 가을이 돼서 한참 지났는데 9월 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오늘은 아직은 이제 여름인데 가을 날씨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을인데 가을 날씨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쟤 너무 큰 실수했어. 그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산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가치들, 숨겨져 있는 그런 가치들 좀 우리가 알아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야. 호흡기는 어디를 얘기하죠? 코 주로 여기 인두, 폐 이런 데를 얘기하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양사들은 면역력이 강해야 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충분히 갖추면 돼. 근데 면역력을 갖출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이렇고 막 제한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고구마 먹고 파프리카 먹으면 막 면역력이 막 올라가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면역력이라는 말은 실제로 없대요. 결국은 골고루 먹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질병이 나기 전부터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당연히 버틸 힘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정기, 사기가 바이러스예요. 정기는 나의 면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폐의 문제인데 폐는 어떤 걸 제일 싫어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폐의 계절이에요. 가을에. 근데 감기 많이 들죠? 기침 많이 하죠? 폐의 폐병이에요. 근데 폐는 어떨 때 병이 생기냐면 건조할 때 병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집에 가면 가습기 틀어놓고 가습기 없으면 빨래라도 걸어놓고 이러잖아요.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접근 방법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가장 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부를 좀 더 강하게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 그래서 밥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소 타듯이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가진 음식은 물론 영양소도 충분하면 너무 좋겠고, 그러나 거기에 기운을 품고 있어야 되고, 생산, 가공, 유통,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암만 건강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우리 이런 거 많죠. 아유, 저 301호 아줌마가 뭐 비타민C 뭘 먹었더니 너무 좋대. 나도 사서 먹어봐야지. 나한테 효과가 있던가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재구매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혈압 떨어진다고 살 빠진다고 양파즙 내가지고 많이 먹었죠. 그래서 무안에서 엄청난 수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양파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듯이 그렇게만 먹으면 되는데, 자, 서양들이 어머, 양파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지방도 내려줘서 살도 빼주네? 고기 얘기만 솔깃한 거야. 양파가 퀘르세틴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니죠. 수분도 있고 다른 게 많은데 그거만 딱 빼내서 양파에 이런 효과가 있대. 이거 그 소리만 듣고 어머, 그럼 요걸 많이 짜서 먹으면 어휴, 지방이 많이 빠지겠네?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면 단편의 시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물 전체를 좀 보도록 하자. 여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연료를 무엇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이거는 누구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또 음식업을 창업하실 분들도 이런 기본 지식을, 정보와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의 레시피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음식에 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한 후에 철학과 삶이 담긴 여러분이 개발한 식사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의 음식점을 찾아올 사랑하는 그대들에게 선물로 내시라 이 말입니다. 선물이 돼야죠. 그 선물을 내면서 나의 수입과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또 같이 발전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잠깐, 나는 어디서 이곳에 온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던졌어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이 진짜 나일까? 아, 저는요, 박성애고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뭘 하고요. 어디 살고요. 취미가 뭐고요. 뭐 이래요. 이게 다 자기소개하라면 이렇게 해요. 내년부터인가 자기소개해서 대학 입시에서 없어진대요. 옛날에 한참 또 자기소개서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또 정형화되니까 없앤대요. 이게 진짜 자기소개라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나일까? 그럼 나는 누구예요? 봐봐요. 이 몸이 나예요? 몸이 난가요? 그럼 이게 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몸 이렇게 말해. 그러면 몸이 나야? 아니지. 소유격이잖아요. 내 몸, 나의 몸.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이해는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죠? 엄마를, 아버지를 통해서 왔어요. 자연에서 왔어요. 근데 보여지는 몸이 있어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요즘은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보다 마음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대기업에서도 옛날에는 막 근무 교육 같은 걸 시킬 때 직무 능력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삼성 이런 데서도 용인에다가 건물 짓고 마음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훨씬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뭔데 도대체?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에고 아시죠? 에고. 여러분이 20년, 30년 살면서 만들어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 아이, 저 사람, 나 눈 조그만 사람, 눈 이렇게 찍 찢어진 사람은 나 저 사람 마음 좁은 것 같아. 이건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만든 마음이야. 딴 사람은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자의 마음과 이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하나 딱 있어. 그게 바로 진짜 참 나예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걸 가지고 왔는데 각자 여러분 어디서 살면서 경험이 틀리죠.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에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공감하고 정화하면서 진짜 나를 느끼면서 이러면서 살아가야 이것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경험의 마음,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몸에서 느끼는 오감은 진짜 내가 아니라 저 돌멩이 맨 위에 있는 스피리처 있죠? 영 또는 영혼, 바디, 마인드 요걸 다 합쳐서 우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에고에 의한 마인드와 보여지는 만져지는 바디 요 두 가지가 난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이 스피리처는 없다고 있다는 거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멋진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진짜 나의 존재를 좀 알면 좋겠어요. 잠깐 그 얘기 드렸고 여러분 DNA 몸 유전되죠? 어머 우리 집은 곱슬머리야. 우리 집은 뭐 쌍꺼풀이야. 이렇게 유전되죠? 마음도 유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참 내가 어떻게 얘를 이런 걸 골랐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한번 웃어봅시다.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 밤에 안 들어오고 이런 집안에서 자란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중생활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는 이 남편이 안 들어오면 아이고 또 외박이야 뭐 바람 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온 딸이 시집을 갔어. 근데 남편이 하루만 안 들어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산 딸은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오지?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고의 마음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관리도 음식을 통한 몸 관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 건강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보시고요. 그럼 마음 건강을 위한 음식이 있다고? 자, 여러분에게 밥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밥하면 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밥 먹었어? 그 얘기는 젊은 세대한테는 빵도 되고 스파게티도 되고 라면도 되고 다 되죠. 뭐 그런 의미의 밥은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은 먹으면 살쪄요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밥 안에 우리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정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단지 먹을거리로 음식으로만 보지 말자. 여러분 그 소울푸드 아시죠?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 저는 막걸리 술빵이 있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그 냄새만 맡으면 유치원 너무 가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길거리에 왜 할머니들이 이렇게 술빵 쪄서 팔잖아. 그걸 사와요. 근데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서 먹다가 버려. 근데 또 사더라 이 말이야. 그때 나는 이렇게 느껴요. 아유 성애야 너 요즘 왜 마음이 좀 외롭냐? 이렇게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먹는 음식, 그때 내가 밥상 차려지는 음식과 그런 생각 없이 먹을 때는 음식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탐식하게 되고 그래서 현대 여성들, 남성들 다이어트를 단순히 적게 먹어 갖고 해결이 될 게 아니라 마음 부분도 같이 건강할 수 있게 해줘야만이 진정한 다이어트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시장이 커도 계속 커지죠. 요요 현상 일어난다고 난리죠. 그것은 단기간에 물질로 안 먹어서 이루어진 것이지 진정하게 그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한번 보세요. 저건 여러분 그 음식 창업하실 분은 알면 좋겠어. 아주 쉬운 단어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이다. 가치적으로 영양소 가치적으로 네가 우유를 먹었으면 칼슘을 많이 먹은 거야. 이런 의미도 되지만 네가 먹는 모든 이 먹을거리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머 나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살쪘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이 꼭 여러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정말 넣고 싶었어요. 어디 지나가다 너무 배고파서 점심을 먹는다고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여학생 혼자서 떡볶이하고 김밥을 시켜놓고 핸드폰 켜고 그 유명한 뭘 보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보고 난리 났어. 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도 예전 같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MZ 세대같이 막 하나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세대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먹은 음식은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나옵니다. 지구별은 내 안에 있고 한 숟가락의 음식에 있고
내가 숨쉬는 공기에 있고 내가 마셔 몸속에 흐르는 물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별의 일부임을 즐기십시오.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술 음식으로 지구별과 나의 인연이 더 깊어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드십시오. 감이 좀 와요? 그러니까 물질을 먹어서 내가 연료를 넣는다 이런 개념 말고 내가 존재하는 먹게 되는 이 모든 먹거리들도 다 자연에서 온 거죠. 얘네들도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면서 사랑하자는 의미예요. 좀 더 마음에 와닿기는 그래서 저도 테레비 없앴어요. 재작년에. 우리 젊은 학생 밥 먹을 때 핸드폰 봐요? 안 봐요? 보죠? 거의 다 봐. 그 밥 먹을 때 핸드폰 아니면 또 어르신들은 TV를 켜고 봐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눈은 TV를 보고 머릿속은 내일 아침에 무엇이 어쩌고 뭐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서 막 짓거려요. 그죠? 이러면서 음식을 먹는다. 결국은 그냥 자동차 기름 넣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우리 사람에게서 음식은 자동차 기름 연료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도 대체로 마음은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많다. 그러나 먹는 동안 참으로 현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면의 수다를 멈춰야 된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먹을 때 자유로운 먹기가 된다. 참으로 현재 존재하려면 TV, 라디오, 또 머릿속 대화와 영상도 모두 끄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 음식도 내가 이만큼 들어갔네. 아유 좀 배부르다. 그런 느낌이 빨리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과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음식 가치에 대해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나는 식당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손님이 왔을 때 아까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지도를 해서 내 먹을거리가 온전한 영양가뿐만 아니라 맛뿐만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같은 음식으로서 좀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의식까지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무시무종의 순환. 우리는 계속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또 생산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 아시죠? 땅으로 들어간다, 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더 빨리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이 생태라는 것은 그 식품이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감자는 감자가 생긴 대로 씻어서 그냥 간단한 조리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감자가 감자인지도 모르게 변형되는 그런 조리법이 막 고급의 아주 능력 있는 셰프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떤 좋은 조리법을 개발하고 맛있게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식품의 생태는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쌀나무에서 쌀 따지 뭐 밥 없으면 빵 먹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몸에 먹을거리를 잘 넣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나의 참나 이 내면의 소리를 꼭 따르는 마음 공부하는 생활이 같이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막 앉아서 책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왜 멍 때리기 대회 있죠? 멍 때리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이 없으면 감정도 없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나예요. 뭐 나 이렇게 존재하는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도 가만히 고요하게 막 머리가 막 안 돌아가고 막 뭐 해야 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책을 파고 막 유튜브를 볼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추세요. 다 멈추시고 고요하게 생각과 감정과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흘려보내고 있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탁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멈추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머리로 생각하니까 멈추면은 게을러지는 것 같고 나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자연의 일부다. 나는 그걸 꼭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먹는 거, 몸 건강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건강이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생태찌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가장 쉬운 예가 제가 하고 싶은 음식점 모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만두가게 얘기했죠. 만두 하면 우리 김치만두, 뭐 무슨 소고기 만두, 뭐 많아요. 냉동된 거. 근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중학생들이 실습을 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 조리사 탐험하는 거니까 피자나 만들어 먹을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규아상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중학생들이랑. 들어보셨어요? 규아상? 처음 들어보죠. 근데 저는 모르지만 막 스파게티 종류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왜 규아상 우리 음식은 몰라요? 외국 거 많이 알면은 막 세련된 사람 같고 막 우리 거 알면 막 고리타분한 사람 같이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규아상을 만들기로 하고 중학생한테 야, 오늘은 우리 규아상 실습을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한 명이 와! 이래요. 어머,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저녁마다 많이 사온대. 가슴이 철렁한 거야. 이거 몰라야 되는데. 어디서 사오셔? 엄마 선생님이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공무원인데요. 저희 아침에 먹으라고 엄마가 저녁 때 많이 사오세요. 뭔데? 그랬더니 그 빵집에서 파는 그 달 모양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로와상이라고 하는 빵 모양이지. 그걸 걔가 순간 착각을 한 거야. 불어인 줄 아는 거야, 불어. 근데 규아상은 해삼 모양 같이 생긴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여름철 만두예요. 속이 어떻게 돼 있냐? 오이가 80%, 소고기가 20%. 오이. 어때요? 먹으면. 여러분이 효능은 몰라도 몸으로 느껴요. 오이 먹으면 어때요? 이거 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몸에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까 말잖아. 수박 먹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오이 먹어도 시원하고 수분을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등산 갈 때 가져가잖아. 그래서 여름에 체내 열을 없애기 위한 만두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만두 하면 밀가루 반죽해서 만두피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거 가능한 거 다 넣어서 이렇게 먹잖아. 그런데 계절, 아까 절기 얘기했었죠? 절기에 따라 달리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두 가게를 하면 나는 사계절 만두집. 그래서 봄에는 만두 속이 달라. 냉이도 넣어서 봄의 기운을 돋구고, 여름에는 어때요? 더우니까 쓴박이나 민들레를 넣어서 하고, 가을에는 건조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둥글레, 차 끓여 먹는 둥글레 있죠? 그런 거에다 돼지고기 넣고, 돼지고기는 우리를 촉촉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새우를 넣어서 만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작은 모델일 뿐이에요. 우리가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 재료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색다른 만두집.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사실 이런 것도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시피를 짤 때도 어떤 집 그런 집 있죠. 어떤 메뉴가 요즘 인기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 참 감각을 잘 몰라서 밥. 여름에 가장 많이 가는, 어른들이 많이 가는 게 보리 쌈밥집이죠. 근데 가을, 겨울에는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아주 좋은 예예요. 근데 TV에서 영양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하고 이 야채에는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정장작용을 해서 변통을 잘 해서 변비 없게 해줘요. 이런단 말이야. 그 얘기만 따르면, 그 효능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12달 먹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몸은 봄에서 여름 될 때는 그 쌈밥을 땡기게 해요. 그러나 가을, 겨울 때는 암만 변비에 좋고 해도 나 그거 안 땡긴다 이 말이야, 소위. 왜 안 땡겨요? 그렇지. 몸에서 나 그 기운 나 별로 안 갖고 싶어. 베타글루칸은 뭐 변비 예방한다니까 좋긴 하겠지만 근데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싫어. 나 지금 싫어. 내 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참 내가 라면 그럼 1년 12달 무슨 라면 뭐 계란라면 무슨 라면 뭐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분명히 레시피 개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서 맛있게 사 먹는 음식이 맛도 중요하지만 또 병이 들기 전에 건강할 때 뭐 맛있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질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서서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건강 음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건강 샐러드 해가지고
또 돈 많이 버신 분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음식점의 레시피의 뿌리가 뭐냐? 그것을 고민하실 때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 그래서 자, 사랑하는 그대들에게 한상 차린 저 음식이 우리는 크게 자연과학적인 쪽으로만 여태 이해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레시피를 개발하실 때는 요 인문사회학적인 이해 있죠. 음식의 사회 윤리적, 문화적 접근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신 후에 창업을 하시거나 개발을 하시면 훨씬 여러분의 아이템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문화 융합의 장이에요. 음식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한 대로 영양소 어디에 좋아 이 얘기는 의학적이고 영양학적인 얘기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자, 소금 아우 안 돼. 고혈압 생기게 해서 안 돼. 그렇지만 소금의 문화적 그 히스토리를 보면 소금 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음식의 가치를 좀 문화적인 측면으로 같이 봐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런 단순한 영양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음식이 사회 문화적인 모든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적 감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 테이블, 코디 이런 거 있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내가 정말 여기 2,000원짜리 라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라면을 좀 더 아름답게 먹을 수 있게 해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걸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고 또 음식이 또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걸 통틀어서 요즘은 음식이 단순히 영양소, 단순히 기운 이런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과 모든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실천 수단이 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느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끌어내니까 어려운 것 같이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문화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고기 먹는다고 막 뭐라고 했던 배우들 있죠? 물론 요즘 애견 인구가 많으니까 개고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면 이 나라 음식 나 너무 싫어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 나라는 그 나라 음식이 발전되어 온 역사와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 가도 최초의 마지막 남는 아날로그가 음식이다라고 이어령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느끼면서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뿌리를 내리면은 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영원히 흥망성쇠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음식에 대한 이런 자연과학적, 인문학적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 뿌리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걸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가고 결국은 구체화되어 가면서 정말 멋진 모형의 크든 작든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의식이 담겨 있고 나의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음식점이 창업되면 얼마나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많죠. 며칠 전에 TV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40대래요. 근데 한번 실패하고 막 해다가 전국을 돌다가 전국 팔도 국수를 만들어서 팔아요. 자기가 전국을 돌다 보니까 이거다. 서울에서 만약에 팔도국수를 판다면 그 지역민들도 관심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이게 뭐 어디 국수예요가 아니라 그 국수의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공부해서 정말 그 전에부터 사시면서 드셨던 그때의 국수 모델을 만들어내서 딱 팔도국수를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멋지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아주 깊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그래서 꼭 무슨 레시피 개발 책만 사보지 마시고 음식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제 식재료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보시면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균형을 맞추면서 그 넓은 이 정보 위에 여러분이 목적하고자 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이것이 문화로서의 또 어떤 음식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에너지를 넣는다는 의미에서 좀 폭넓은 그런 의식을 가진 어떤 음식 창업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마음도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걸 언제 하지만 거북이가 승리하듯이 여러분들
천천히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다 보면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대출해 줄 것이고 별의별 걸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암만 많은 정보가 있어도 내가 없으면 정보가 다 무의미해요. 내가 딱 중심을 서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취해서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뿌리를 잘 내리시고 거기에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첨가하셔서 정말 멋진 꿈을 이뤄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창업을 준비하실 분, 하시는 분,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경험도 매우 중요하고 계획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또 도움도 받으시고 멘토도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시되 좀 그 성실과 신뢰로 그 신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이거 내가 몇 년 하고 안 됐어.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드러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그런 창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창업에 대한 뭐 위생관리, 주방관리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의 의식에 한번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작은 샘물이 솟아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